매일매일 수상한 매일함. 자, 털어놓기 힘든 궁금증, 음주의 기묘한 사연들이 도착하는 이곳은 수상한 매일함입니다. 저는 매일찌개 짝선사패 김PD입니다. 누구세요? 저 오늘 소개팅 있어가지고요. 네, 좀 이거 끝나고 남자 만나러 가야 돼가지고 네, 메이크업 좀 받았어요. 이대 나이트로 가시나요? 이대 나이트? 아니, 네. 강남 가요. 강남 나이트 가시나요? 강남 가서 남자 좀 꼬셔보려고요. 오랜만에 강남물을 좀 드시겠군요. 네. 네. 보여주려고요. 가서 내가 어떤 그렇죠. 년인지. 그렇죠. 네. 확실히 딱 가서 소주병 이렇게 거꾸로 들고 이렇게 거기 활보하다가 잡혀갈 수 있겠지만 네. 우리 또 박 PD가 지적을 했죠. 우리 리액션이 부족하다. 아 진짜? 우리 리액션 부족하대요? 네. 어떤 리액션? 쓸 게 없다. 저랑 교수님이 네. 쓸 쓸 게 없다. 대본 읽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좀 그냥 차분한 타입이어서 막 쓸 게 안다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허. 우리는 가만히 있으니까. 좀 움직여 얼굴 근육을. 얼굴에도 근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성하고 있었어요. 네. 왜 이렇게 평안하게 읽으시는 거예요, 사연을? 놀랄 수도 있는 거고. 티잖아요. 아, 튄다고? T잖아. 아, T. 티. 둘 다. 왕티. 그래서 그 안에는 F를 좀 끌어내시기를. 알겠습니다.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이 그러하듯 댓글 한번 달지 않은 샤이한 수메 및 크라임 팬입니다. 저는 휴직 후 수메를 들으며 오후 산책을 하는 게 낙인데요. 그날도 평소처럼 한가로이 집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복을 입은 한 남자 중학생 아이가 산책로 뒤쪽에서 주위를 살피듯 하더니 한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오른쪽 다리를 미친 듯이 흔들어대는 겁니다. 정말 만보기 하듯 한쪽 다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전 순간 놀랐고 속으로 어떻게 공공장소에서 저런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아닐 거야 하면서 그 아이를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가다가 갑자기 아니지, 여기는 유치원생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원인데 저러고 있다고? 또 저 행위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내가 왜 피해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그 남자 아이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 아이는 아이들 놀이터 위로 올라가서 또 한참을 다리 흔들기를 반복하더라고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영상을 찍고 경찰에 신고하며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오기 전 공원을 나가려고 하길래 잠깐만, 아까 친구가 여기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내가 봐서 지금 경찰을 불렀거든? 잠깐 얘기 좀 하고 갈래? 네? 억울해요. 저 다리 떠는 거 습관이라고요. 불안해서 했던 행동이었어요. 바지 손에 넣었던 거 여기 봐봐요. 주머니에 사탕 있고요. 알사탕 말하는 거 아니야? 2개짜리? 아씨. 하면서 사탕을 꺼내 보이더라고요. 사탕을 만지며 다리를 떨어야 불안이 해소가 되는 사람도 존재하나요? 뭐 사실 여부는 그 아이만 알겠지만 아이의 눈빛과 태도를 보니 오해였을 수도 있어서 내가 오해였다면 미안해. 앞으로 오해할 만한 행동은 공공장소에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찰이 오고 상황을 설명한 뒤 인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로 그 공원에 가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아이와 친구들이 나를 찾아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열혈맘인 그 아이 엄마가 경찰서에 난장판을 부려서 나한테 협박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에 떠다니더라고요. 저는 과거에도 이런 일을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변북로 맨 오른쪽 차선을 도보로 헤매는 할아버지를 보고 치매 노인 의심 신고를 하거나 택시기사님과 승객이 술 취해서 욕설하고 싸우면 큰일이 날까봐 신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종 신고해왔습니다. 한 번은 도서관에서 담배 피우는 고등학생 무리에게 한 소리 했다가 엄청난 욕설을 들어서 그 이후로는 좀 자제한다고는 하는데 막상 이런 오지랖 부릴 일이 생기면 못 참고 부릉대는 성격입니다. 웃긴 건 그 이후에 또 보복 등 후폭풍을 걱정한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주변 신경 끄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고 살아야 될까요? 저도 안나 언니처럼 신고했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근데 이렇게 하고선 전전긍긍해요. 항상 일을 저지르고 나도 항상 걱정한다니까? 근데 그거를 말을 하면서 아씨가 되는 거예요. 말하고 나서 좀 지난 다음에 아씨 괜히 말했다. 2번. 2번? 네.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가. 네, 나오고 이제 집에 와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 아저씨가 그 옛날에 택시 그 아저씨가 근데 이거는 이게 남성의 어떤 신체 구조로서 이게 각이 안 나와요? 상상하는 그게 좀 힘들 텐데요. 한번 해줘봐 주세요. 제가 아니 주머니에 넣고 주머니 이게 봐봐요. 이게 주머니 넣으면은 넣고. 이게 손이 안 가요. 중앙까지 잘. 근데 만약에 중앙에 있는 게 좀 크다면요. 그래서 이게 옆에까지 여기까지 왔다? 네. 중학생. 맨처럼 중학생 아이. 탁구 영상 쳐보세요. 탁구 영상 여기 계시더라고요. 여기 있었어요? 네. 그분이 헐리우드에서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 이게 근데 닿질 않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자세긴 하다. 그럼 만약에 그 상태에서 다리를 흔들었다. 한번 다리 흔들어 봐 주세요. 이게 다리를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흔든 게 아니라 다리를 흔든 거잖아요. 이거랑 이거는 다르죠. 아, 근데 좀 미친 듯이 한번 해줘 봐 줄래?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김 PD는 모른 척 하는 거고 사실은 주머니를 뚫어갖고 유레카! 바보야! 그런 방법이 있었다고! 바보야. 그리고 통바지, 통바지. 넓은 바지, 그리고 이제 배기 바지. 그렇지, 모르는구나. 그럴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이 아이가 그 행동을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맞는 이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이건 뭐 대부분 그렇지.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그 공공장소에도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맞는데 굳이 그거를 지적할 필요가 있었느냐. 근데 이제 이분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옳은 일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근데 여자분이신데 그렇죠, 좀 예.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부분은 그래서 보통은 그냥 지나치죠. 네. 근데 이분은 못 참는 것 같아요. 성격상.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못 참았던.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참죠. 아. 지금은 이제 연예인이 돼서 참는 거고. 네. 아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 앞에서 교복을 입은 진짜 어린 여자아이랑 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아주 그냥 둘이 붙어가지고 무슨 키스하고 막 그러더라고. 키스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쟤네 엄마가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말은 못했지. 남자가 좀 노안 근데 좀 약간 느낌이 아저씨 같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노안이어도 애기 같은 그게 있잖아. 네. 그렇죠. 예. 그게 없이 막 붙어가지고 막 가는데 진짜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네. 아 근데 참았지. 또 연예인이니까. 연예인. 아마 그 다시 원조 교재 그런 것이 있다고 해요. 요즘에요? 예, 아, 그러니까 그런 형태인 것 조건. 같아요. 예, 조건 뭐 이런 거니까 당연히 그거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지랄지랄 하겠지. 그러니까요. 연예인이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지. 아 근데 우리 사연자님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예. 담배 피는 애들한테 뭐라고 한 소리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대잖아요. 그렇죠, 걔네가 만약 술 취한 상태였으면은 그렇죠. 욕으로 안 끝났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이게 우리는 이제 호르몬 조절이 되는데 걔네는 호르몬 조절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언제 뭐 다른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전제하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이 삶을 이렇게 바꾸진 못해요. 아유, 바꾸진 성격을. 못하는데 그래도 조금만 자제를 하면 옛 어른들이 그런 단어가 있죠. 성질머리라고. 성질머리 못 바꾼다. 그러면 그 단어로 하지 말고 그냥 비명이나 소리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그거 뭐 하는 거야? 거기 그 담배 피고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걔네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 미친 여자인 건지 모르게. 무섭다. 피하고 싶다. 그치.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막 못 덤빌 것 같아. 네, 피하고 싶어. 여기서 조금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게 허한나 단계. 그러면 조금 근데 이제 그냥 신고를 한 건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 여자인지 모르니까. 예, 그렇죠. 그래. 신고를 한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112 신고하고 그러면 경찰이 알아서 확인해 갖고 부모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잘한 건데 직접 가서 왜 또 막아서냐고. 그렇지. 그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너 도망가지 마. 내가 경찰 올 네, 때까지 너 그렇죠. 나랑 네. 있어.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제 경찰이 와서 확인을 하고 저쪽 갔다고 하면은 쫓아가거나 아니면은 CCTV 확인해 갖고 우리들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할 거라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막았다가 폭력적으로 네. 변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접촉하는 것만은 조금 조심하시면 된다. 정의로운 모습 아주 칭찬드리고 이 선에서 있기를. 예. 뒤에서 해라 뒤에서. 뒤에서. 네. 자, 다음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계속 살다간 이너피스 근처에도 못 가보고 죽을 것 같아서 이너피스가 뭐야? 몰라요. 저. 내적 평화. inner. 아이 그렇게 써야지. 영어로 써야지. 그러니까. 이너 피스 쓰니까 모르는 거 아니야? 아, 나는 무슨 피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지? 잠깐만. 거기까지 상상해. 왜? 아니요. 피스에. 아니요. 뭘 생각한 거야 지금? 나는 몇 피스 이거 같은데? 네 피스 5피스. 음란 뭐가 마비가 있어? 이너 피스. 아닌 거. 다른 거 있는 거 같은데 얘기 안 하는 거 그거 같죠? 얘기하지 않는. 자, 이너 피스. 이렇게 계속 살다간 이너피스 근처에도 못 가보고 죽을 것 같아서 누구한테도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사연 보냅니다. 저는 30살의 여자인데요. 출근과 동시에 귀에 이어폰을 꽂고 팟빵을 틉니다. 회사에 있는 내내 크라임, 뉴잼스, 매불쇼 등등 뭔가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일에 집중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 능력이 없는 월급 루팡 아닙니다. 4년 차에 스카웃 받아서 지금 이직 2년 차인데 회사에서 인정받고 연봉도 많이 올랐습니다.
또 일을 정말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야근과 주말 출근을 자발적으로 합니다. 근데 제 진지한 고민은 일에 집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전에 다녔던 회사의 정털림 시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년쯤 됐는데 요즘 부쩍 심해졌습니다. 보통 제 업무 처리 방식은 일의 단계가 1부터 10까지 있다면 재미난 콘텐츠를 틀어놓고 멍하니 1에서 3 정도까지를 우선 한 뒤에 마지막 에너지를 쥐어짜서 10까지를 빠르게 훅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최근 한두 달간은 평소처럼 1부터 3까지 한 뒤에 나머지가 마무리가 안 됩니다. 뇌가 굳은 것처럼 멍합니다. 일할 생각을 하면 가슴에 돌덩이가 찾아온 것처럼 오늘 다 못하겠네. 11시까지 하고 가야겠다 하는 부담감이 짓누릅니다. 모든 게 부담스럽고 집중하기도 싫고 그냥 피곤합니다. 피곤하니까 커피를 3잔씩 마시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야근하고 그냥 악순환입니다. 제가 귀에 이어폰을 꽂는 이유는 주변에 시끄러운 타자의 소리와 제 상식보다 큰 통화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쿵쾅거려서 일이 안 잡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을 조여오는 느낌이 들면 휴게 공간으로 도망쳐서 좋아하는 동료들과 영양가 없는 수다를 떨면서 30분을 보내고 마음에 안 드는데 어김없이 돌아와 야근합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은 상태로 일을 시작해 봤는데 머릿속이 윙윙거려서 귀에 뭔가를 꽂고 틀어놔야 그나마 뭐라도 시작됩니다. 이건 무슨 증상일까요? 끊었을 때 못 견디는 건 중독인 건데 전 팟캐스트 혹은 콘텐츠 중독일까요? 이렇게 집중력 박살인 상태로 출근했다 퇴근하는 좀비 같은 삶을 사는 제가 한심합니다. 팀장님은 올 초 3주간의 휴가도 허락해 주시고 항상 절 믿어주시는데 전 왜 이럴까요? 일상의 활력과 일의 기쁨, 성취감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크라임스맨 사랑합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어디서 본 팀원 같은데? 잠깐만. 팟빵 팀원인가요?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제가 거쳐본 사람들 중에서 네. 계속 듣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갑자기 애가 뭔가 집중을 못하는 느낌이 들어요. 일에. 뭐 일을 시켜놓으면 뭐 야금야금 어쨌든 마감은 맞춰야 되니까 하는데 뭔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애를 보면. 그런 경우도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뭐 휴가도 줘보고 뭐 면담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은 일하는 게 쉬는 거고 쉬는 게 일하는 거야.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듣고 싶다 듣고 닥치면 잘하고 바짝하고 근데 일할 때 시간이 늘어지니까 야근을 하는 거지. 사실 야근 시간에 자기 개인 시간이 있어야지. 그리고 주말도 하고 뭐 특근도 하고 사실 그거를 일할 때 하면 되는 건데 일할 때는 음악 듣고 매불쇼 듣고 막 듣고 뉴잼스 그러니까 이게 섞여 버렸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워너벨이라고 하는 게 일할 때 바싹 일하고 놀 때 놀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을 안 되는 것 같아요. 일할 때는 그냥 집중이 안 돼서 막 뭘 듣는데 그 듣는 것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거 원래 그 단순 예를 들어서 눈깔 꼬매고 이런 거 할 때는 괜찮은데 뭔가 이런 거 할 때는 아무리 이게 단순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동료들이랑 수다 수다 떨고 제일 싫어하는 팀장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지. 30분을 수다를 떠느라고 자리를 비워? 근데 사실은 30분보다 더 해요. 왜냐하면 한 팀이랑 수다 떨고 그 팀 가고 또 단 팀이 와서 하면 30분씩이니까 오전이면은 사실은 반 이상을 까먹는 거지. 그러니까 팀장이나 이 위에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지. 근데 또 야근은 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벌충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야근을 왜 했냐? 일하라는 게 아니라 야근하는 사람과 수다 떨려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그 시간을 OT로 작성해서 하면은 그것도 다 수당이 되거든. 그 진짜 야근 수당 나오는구나. 야근 수당이지.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거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와서 일해. 주말 수당 나오는구나. 주말 수당도 왜? 수다 떨려고 나오는 거니까. 탕비실 또 그렇죠. 가져먹고. 다 털고. 사실 커피믹스 가져가고. 그렇죠. 왜냐하면 또 요즘까지 더운 날 집에서는 에어컨 안 틀고 그리고 여기 시원하고 오면 여기 커피도 있어. 커피도 있고 수다 떨 상대도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뭐가 섞여 있다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직장에 충실한 건 좋은데 직장은 직장일 뿐이야. 자신의 삶은 또 자신의 삶이 있어야 돼. 뭐 산에도 가고 아니면 남자친구도 사귀고 연애도 빡세게 하고. 근데 이게 다 없고 자기는 이것도 일이야 저것도 일이야. 그게 좋아. 이걸 능력 있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능력 있다는 건 시간 내에 그렇죠. 딱 이거 맞춰야 되는 거죠. 업무 시간 내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20%를 잘라낸대요. 왜냐? 그래도 돌아간다는 거야. 이렇게 입장에서 보면은 이분은 직장이 좋은 거야. 직장 공간이 좋은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완전히 월급 루팡이나 아니면 직장에 해가 되는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년 정도부터 유행했던 책이 있는데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영국 작가일 거예요. 그분이 직장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집중을 유지하는 시간이 3분이 평균이에요. 진짜? 그리고 10대들은 56초 정도밖에 오. 집중을 네, 그죠. 이어가지 못한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당신이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집중력을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30살이면은 스마트폰이 10년 이상 더 됐으니까 10대 후반부터는 일단 SNS나 스마트폰 있는 환경에서 자란 거잖아요. 이런 환경과 숏폼의 리듬감과 컨텐츠의 짧아짐과 이런 게 모든 계속 연락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집중력을 도둑질해 갔다 이런 내용의 책인데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분께는.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털림이라는 부분 보여서 사실 이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시간이 어떻게 안 느껴져요. 맞아요. 시간이 저도- 그냥 안 몰입이 돼 있으면 시간을 못 맞아요. 느껴. 며칠 전에 저도 네. 무슨 그 연기 워크샵 3시간 들었거든요. 한 분이 말 계속했거든요. 저 끝까지 다 들었어요. 몰입이 된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정털림과 이게 그러니까 몰입하고 싶은 직장이 아닌 것 같아요. 이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네. 거구나. 그러니까 해야 돼서 하는 직장 같은 느낌이구나. 잘하긴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닌 느낌인 것 같아요. 잘하긴 하고 좋아하는 건 아닌데 직장 환경은 좋아. 그래. 놀 수 이거 있고. 복지가 좋은가 봐, 그렇죠. 여기. 왜냐하면 떠들 수도 있고 오. 누구도 터치하지 않아. 그거만 하면 돼. 어. 근데 그럼 이 사람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 그냥 갈 수 있어. 5년이고 10년이고. 네. 연봉은 올라가겠지. 그렇죠. 근데 그 이상은 갈 수 있을까? 근데 안 가도 돼. 왜냐면 이분은 이게 좋아. 이게 삶이야. 왜? 나는 그냥 직장 동료랑 수다 떨고 내 할 일 하고 내 뭐 월급 받고 나는 뭐 남자친구 필요 없어. 노는 거 필요 없어. 여기가 노는 거야. 뭐 어때? 아니 그 누가 뭐래? 근데 이제 이분은 집중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괴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는 들어요. 이분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걸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집중해서 수면 안 듣고 매분수 안 듣고. 딱 끝내고 싶으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럼 우리는 손해잖아. 끝나고 듣지 않을까? 퇴근길에 가면서 들으면 되죠. 안 돼 이 사람은. 왜냐하면 어. 그렇게 있는 때는 안 듣는 거야. 아, 일할 때만 듣는 거야. 네. 그냥 저희 구독자 한 명 잃었다고 치고 그래. 네, 본인의 삶 사세요. 일단은 뭐 음악을 경음악으로 그러니까 연주 음악으로 일단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말하는 건 우리 네. 들어야 되니까. 네. 어. 그거부터 일단 단계별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도둑맞아 집중력 책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핸드폰 켜놓은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게 그 사람들을 실험해봤더니 IQ가 10 정도가 떨어진대요. 근데 대마초를 피워서 취한 사람들은 IQ가 5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IQ가 더 떨어진대. 그 상태가 대마초 피운 것보다 이거 더 안 스마트폰이 좋다고. 더 안 좋다고? 네, 그게 더 안 좋다는 거야. 대마 가져와 막 이래. 대박.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또 인간이 원래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한 뇌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뇌 신경학적으로 이게 스위치를 계속 할 때마다 이게 뇌에 스트레스가 가고 치매라든지 나중에 이제 뇌 질환이나 이런 발병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지금 이렇게 집중 못하고 계속 막 이렇게 막 떠들면은 본인한테 좀 나중에 누적된 타격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계속 들어서 고쳐 나가고 자기가 이 집중력 관련된 그리고 자기 마음 관련돼서는 계속 저희 수매 말고도 계속 컨텐츠 찾아보고 이렇게 답을 찾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네. 일할 때는 일단 경음악으로. 저도 원래 시나리오 쓸 때는 아무것도 안 하면은 못 쓰겠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는 OST 같은 걸 틀어놓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배트맨, 다크나이트 OST 하면 뭔가 극적인 그 리듬감 속에서 나도 뭔가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어쨌든 가사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화이트 노이즈처럼 지워지니까. 맞아, 안 들릴 때가 네, 오잖아요. 안 들리고 나는 이거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소리 들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바꾸는 게 좀. 근데 약간 그때 음악 소리 약간 안 들리고 집중하면서 썼을 때, 네. 오 대박 나 진짜 지금 약간 멋있게 집중했어. 약간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안 했어. 이게 우리가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사실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것은 초외로움의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게 다 핸드폰으로 다 사람의 삶이 연결되고 있으니까 그 짧은 시간도 연결이 떨어지는 걸 이분은 두려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안 들으면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사실 외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연결 사회일수록 초외로움의 사회에서 이분은 그 자체가 이제 이 긴장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 한번 우리 그 얘기한 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딱히 답이랄 걸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것 중에 그 우리 사연자가 느끼시는 게 있다고 하면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이런 거 추천할래요. 진짜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거 학원을 하나 끊는 거야. 아, 예. 그럼 빨리 이거 끝내고 학원 가고 싶잖아. 빨리 나 좋아하는 거 하러 가러.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더만요. 다이빙 뭐 해가지고 막
안에 들어가서 자격증 타고 막 그런 것들이라던가 뭐 그런 여성분들도 주짓수도 하고 뭐 다양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씨름 같은 것도 좋아요. 아 그래. 접근하기 힘들지만 씨름이 좋은 게 뭐냐면 또 이제 거기 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네, 몸 좋은. 네. 가르쳐 줄 때 또 네. 이제 남학생들이 또, 이렇게 또 많이 딱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깎고. 예. 좀 자기가 좋아하는 학원 다니면 어떨까. 네. 하여튼 뭐 유용한 그런 답을 찾아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메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좀 고민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때부터 크라임을 듣고 있는 외국인 애청자입니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오, 저는 한국에서 초중학교에 다녔고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제 고향인 나라에서 졸업했습니다. 제 문제는요, 대학에 다니면서 나타났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고 몇 주 정도 학교에 다니다가 중간고사가 시작할 때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카페나 공원에서 웹툰이나 소설을 읽고 핸드폰 게임을 하고 팟빵을 들으며 시간을 죽이고 저녁 때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친구나 가족들한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한테는 학교에 갔다 온다고 하고 친구들한테는 몸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처음 1년간은 아무도 모르다가 그 다음 해에 가족들이 알게 됐습니다. 당시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는 아빠를 모시고 살고 엄마는 한국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 특히 엄마가 학교에 갔냐고 물어보시곤 했는데 저는 또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성적표를 편집해서 엄마한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5년째 다니고 있을 때 코로나가 발병했고 저는 운 좋게 직장에 들어가 인턴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정도 직장을 다니다가 졸업을 위해서 학교와 직장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졸업심사 때 안 나갔고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직장에는 졸업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저 자신이 너무 싫었고 직장을 거짓말하면서 다니기 싫어 그만뒀습니다. 그 뒤로 삼촌이 사장으로 있는 중소기업 공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졸업에 도전했는데 졸업심사 때 또 안 나가고 1년을 더 다니다가 8년째에 졸업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거짓말도 그만뒀어요. 이제는 문제가 없다 싶어서 다시 직장에 다녔는데 일이 너무 단순하고 돈벌이도 안 되고 집에서 독립하고 싶고 연애나 결혼도 싫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살아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솔직히 제 나라가 아니면 아무 곳이나 상관없었는데 운 좋게 한국에 와서 3월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또다시 수업을 안 나가고 종일 자고 해야 할 일을 안 합니다. 웹툰이나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커트라인이 아슬아슬할 때 밤새 과제를 해서 내고 알바하는 곳에서도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그만두고 돈이 아슬아슬할 때 다시 알바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신기한 사연이었어요, 저한테는. 여태까지 외국인이 보낸 거는 몇 안 되죠. 네, 외국에 안 돼. 살고 계신 분들은 그렇죠. 교포분은 교포나든가 아니면 맞아. 유학생은 많이 보냈는데 맞아. 이렇게 유창하게 한국에 근데 있잖아 이렇게 유창하게 했으면 너무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좀 게을러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완전 한국 사람. 왕복을 한 사람이야. 아니 어떤 분들보다도 더 어휘력이 그러니까요. 좋으신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게으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뭔가 글쎄. 결정적인 사건 때 안 나가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될 때 왜 안 나가지? 근데 그러면 그 대학교의 급과는 이분이 가고 싶었던 걸까요? 자기 나라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베스트 선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되네? 그럼 일단 한국이면 되게 괜찮겠지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막 안 가고 안 나가고 하는 네. 건 관심이 없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이분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직장도 사실은 삼촌이 아는 뭐 네. 중소기업 이런 거니까 그건 근데 궁금한 게 자기가 이제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학교를 졸업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싫어서 또 그만뒀단 말이에요. 이분을 지금 좀 무기력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나요? 진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네. 깊이 본인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라가 생각외로 루즈하대요. 네. 네. 이분의 국적 예.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문화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싫은 거지. 근데 거기에 몸이 빠져든 거야. 음.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나왔는데 왔는데 거기 사는 게 이제 습관이 그렇지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깊이 진짜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건 아닐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뭐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해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그 나라를 떠나고 싶었다는 것도 사실은 이유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 싫었어.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퍼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상황에 대한 반작용일 수 있거든요.
이대로 유지할 수는 없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진짜 뭘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근데 뭐 졸업 뭐 시험이나 뭔가 되게 결정적일 때 안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요. 관심이 없는 거지. 그 전공이 아니었던 거지. 아니 근데 잘 다니다가 왜 졸업 시험 할 때 안 가냐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게 회피성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예. 그러니까 네. 그냥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미루다가 벗어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날 다가올수록 계속 피나잖아. 책상 정리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그 자기의 당면한 거. 그러니까요.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네. 너무 알지만 너무 네. 아깝잖아. 그동안 다녔던 게 아깝지도 않은 거야? 아깝긴 하겠지만 마치 내가 헬스장 3개월 끊고 한 번 나가고 안 나가는 것처럼 아깝지도 않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나라에서 그렇게 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먹고 살만한.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루즈해진 것 같고 네. 근데 그게 본인이 싫은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국에 왔는데 한국은 보면은 이제 빡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또 적응하기가 또 쉽지 않고 한국 같은 데는 좀 제대로 살면 빡세죠. 네. 진짜. 어. 근데 여기는 제대로 살아야 살 수 있죠. 잘 돼. 아우 한국 힘들어. 진짜 말도 안 되게 누구보다 부지런을 떨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나라는 땅은 넓은데 사람은 적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렇죠. 느리구나. 예, 그렇죠. 그게 좀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이분 약간 전 그 대학원 감독 지망 친구들 보는 느낌이 좀 있긴 있었어요. 왜요? 엄청나게 뭘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막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막 적극적으로 막 안 하고 있는 느낌. 그 이중적인, 그러니까 도망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게 동시에 있는 한 몸에 있는 그런 느낌이 계속 진짜 있을 수 있어요. 예. 저도 그 대학원 다닐 때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실제로 안 해.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배인 것과 생각이 분리돼 버리는 거지. 음. 그래서 저는 그때 또 그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보기엔 조금 시간을 죽이는 것 같은데 진짜 하고 싶은 걸 해라. 이거 뭐 대학원 하기 필요 없다.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그냥 그대로 하는 애들도 있었고 어떤 애는 진짜 그게 뭔지 알고 다 때려치고 나가서 하고 싶은 거 했던 애도 있었어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우리 사연자분이 외국인이시니까 이런 말을 좀 제 말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고 말자. 따라하세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고 말자. 왜냐면은 이 욕이 중요해요. 응. 이 욕을 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렇지. 예. 이거. 아니, 나도 우리 같은 사람들도 왜냐면 뭐 녹화라던가 코너 검사라던가 네. 오디션이라던가 진짜 너무 무섭고 너무 싫고 도망가고 싶거든요. 평가 계속 받아야 돼. 네, 근데 그거를 계속 그냥 모르겠다 그냥 끝나면 그냥 술이나 한잔 먹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책 없이 한번 질러봐요. 해봐, 다른 그냥. 걸로. 똥 싸봐. 지가 하고 싶은 거 여기서는 지죠. 지가 하고 싶은 거를 해봐요. 뭐든. 그리고 질러봐요. 그게 뭐 지금처럼 돈이 아슬아슬 이런 거 말고 그럼 답이 나오겠지. 지금은 그냥 뭔가 타율적으로 뭔가를 계속 뭔가 맞춰갖고 하다 보니까 하기도 싫고 막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나이도 있고 한번 해보세요. 질러보시라고. 다들 미안하지만 팟빵 끊으세요. 왜냐면 여기 자꾸 여기로 도망쳐와. 도망쳐 오시는 분들이 많아. 네, 왜냐면 저도 이제 뭔가 작품이 안 풀리고 막 그 입봉 안 되고 있을 때 괜히 시간 허투루 보내는 느낌이 싫어서 팟캐스트를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걸 듣고 있으면 뭐 교양이라도 쌓이는 것 같고 뭔가 지식이라도 얻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가서 직접 몸으로 뭘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 듣고 있는다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네, 나가세요. 하여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댓글을 저희 또 많이 쌓이고 있어요. 이제는 유튜브도 저희가 시작해서 유튜브 댓글도 있고 저기 팟빵 댓글도 있고 막 댓글이 양쪽으로 달리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180이라 유부남이 유다현 씨 프사 걸어놨던 거 그다음에 죽음에 무덤덤해졌다라는 호심이 유전되는 것 같다 등등의 세운 모음집이었습니다. 먼저 이제 또 안나 언니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안다르크라고 근데 안다르크가 뭐냐면은 교단에 서서 나 왕따다가 그거 있잖아. 아닙니다. 그게 접니다. 맞아. 저희 반에 왕따 당하는 애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건의합니다. 그게 접니다. 나 왕따 당한다. 아 들어도 그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어린 안나가 서가지고 울면서 막 눈에 막 눈물 세 줄씩 나오면서 아무도 이런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야. 진짜 가뿐싸. 어. 한 3초 정도. 그리고 또 첫 번째 그 유부남 푸사 사연에 첫 번째 사연 아내분이 남자 연예인이나 모델 사진에도
아무 관심 질투 의식 안 했을 듯 이렇게나 눈치 없을 정도면은 남편분도 아내가 이렇게 해도 몰랐을 정도 아니겠느냐라는 것도 있고 오히려 또 사연자 아내분이 질투하는 척 안 하시고 그러든지 말든지 하면은 그냥 같이 사는 룸메잖아요 라고 이게 질투하는 게 연인 사이에 당연하다. 근데 사랑해서 하는 거라니까. 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덤덤한 죽음 사연자분님 저랑 코드가 맞으시네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선배의 죽음을 처음으로 하버드생 친구의 죽음, 친구들의 교통사고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누군가의 마지막 날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 이후 모든 일이 생일, 결혼식들보다 그들의 마지막 날은 꼭 참석하리라. 그것이야말로 잘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요. 배 교수님, 김 PD님 말씀처럼 책을 내신다면 전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죽음은 굳이 안 보고 싶어도 나이가 들면은 다 보게 돼요. 네. 예. 저는 뭐 어제 대학교 동기가 말기암이라고 호스피스 병원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인생이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뭐 방법이 없는 거지. 안 경험하고 싶어도 나이가 들면은 뭐 경험할 수밖에 진짜 없어요. 뭐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점점. 예. 이거 더 조금 그런 거는 갑자기 자살했다는 거야. 아 친구분이요? 후배나. 어머. 그래서 왜 그랬지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지. 왜냐하면 몰랐던 고통이 있었던 거지. 그럴 때가 이게 좀 더 봐줬어야 했나? 근데 뭘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계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딱 계기를 두지 마세요. 예.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햄돌 대장님께서 햄톨 대장님이신 것 같은데 아침 출근길 죽음에 관한 사연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찡했네요. 크라임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죽음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다들 뭔가 좀 많은 생각들과 각자의 그런 사념 같은 것들을 좀 잠기시는 것 같긴 해요. 각자 경험이 얼마나 다르시니까. 좋습니까? 죽음 얘기를 이렇게 터놓고 할 수 그렇죠. 있는 장소가 사실 없잖아요. 죽음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갑분싸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무슨 죽음? 네, 죽음 뭐 이제 괜찮으세요, 교수님? 뭐 죽음이 이제 저는 다가오시나요? 제가 제일 가깝잖아요. 아, 잠깐만요. 제가 제일 가깝잖아요. 죽음에 가까워서. 그리고 이제 존엄사 검사까지. 이런 거 우리 그 크라임 채널에 네, 아. 존엄사 하고 싶다고. 존엄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얘기하고 이런 것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아, 뭐 있다. 맞아. 이게 기다리고 있다고 뭐 그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삶이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런 얘기하면 내 친구들 그런 얘기 막 이래.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럴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하지 마. 막 울어 애들이 막. 아, 울어. 울기까지 할 건 없고. 우는 애들도 있어요. F들 모임이구나. 거기선 티가 되나 봐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소심하다시다는 분 댓글도 있었는데요. 혼자 노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것이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현 줌바 피트니스 강사입니다. 진짜 삶이 활발하고 쾌활해져요.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요. 표현력도 늘어요. 완전 추천해요라고. 줌바 댄스가 영업하는 건데. 네. 본인은 업장 번호는 안 남기셔서 그렇죠. 제가 삭제는 안 했습니다만 근데 이 아이디 치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줌바 댄스를 예전에 여기 팟빵에서 안선영 씨하고 최한경 아나운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아줌마들 오셔가지고 주말에 이게 공개 방송하는데 줌바 댄스를 갑자기 막 준비하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봤거든요. 줌바 댄스를 아줌마들이 막 단체로 줌바 댄스를 엄청 힘들어. 하고 막 따라하시고 막 이러시는데 장관이더라고요. 막 에너지가 맞아. 살아있구나. 맞아. 네, 그런 게. 그렇대. 여자들은 오히려 이제 40쯤 넘어가고 그러면 에너지가 더 올라간대. 네. 근데 남성분들은 이제 40대 되면 약간 그렇죠. 많이 내려간다고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이제 줌바로 다 푸는 거지.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왜 해외에 사신다는 분 그분이 피드백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늘 습관처럼 아침을 준비하며 팟빵을 듣다가 하마터면 꺼버릴 뻔했습니다. 별반 기대 없이 하소연한 내 이야기가 나오자 몇 년 전 막아버린 쥐구멍을 찾고 있더라고요. 역시 크라임은 저하고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웃음 포인트도 그렇고 세 분이 공감하고 이야기하는 모든 게 저하고 딱 같았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틈나는 대로 먼저 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전 사람들과의 인연에 대한 생각이 많은데 살아있는 사람은 그리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의 이혼으로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면서 사람을 못 믿게 돼서 먼저 간 사람들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더는 내 뒤통수를 치지 않을 테니까요. 하늘에 있으니까. 크라임, 좋은 방송 듣게 해줘 감사합니다. 그쵸, 하늘에서는 이렇게 손이 뒤통수까지 닿지 그렇죠.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저희한테
저희가 사실 그날 이거 좀 글로 써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 좀 들었었는데 보내고 와서 그냥 그 듣기도 전에 쓰고 계셨대요. 그래서 블로그 알려주시면은 제가 가서 한번 좀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훔쳐봅니까 그걸? 궁금하잖아요. 남 죽은 이야기. 자, 하나 더 피드백 아닌 감사 메일이 왔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PD님. 저는 대성라고 합니다. 수험 기간에 힘들고 지칠 때 항상 크라임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냉철한 교수님의 판단과 따뜻한 김 PD님의 위로와 공감을 들으면서 저도 언젠가 법률을 다루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성과 감성 모두 가질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언젠가 합격하면 꼭 크라임에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고 오랜 기간 생각해 왔는데 드디어 합격의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하게 되어 꿈만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더욱 번창하시는 크라임 되기를 멀리서나마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어머나. 감사합니다. 대선아드림. 축하드려요. 이렇게 아마 변시 같아요, 변호사 시험. 네. 배변, 배변. 그렇죠, 배변. 배변 괜찮아요? 배변 내 얘기는 왜 안 했어? 이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 얘기를 안 한 거지. 가까이서 응원을 받고 싶습니다. 그럼 그 우리 또 프로그램에 나와주실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법률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예. 배변 괜찮아요? 배변 놀림 받을 텐데 어떡해? 변변도 있어요, 변변. 변변? 어. 변변은 그래서 변변하다 이건데 배변은 그래 뭐 시원하게 재판을 잘 이끈다. 그래서 배변하자. 안녕하세요. 시원하게 뻥 뚫리는 배변입니다. 아니, 갑자기 그것도 그러네요. 저 예전에 그 아시는 분이 사무실에 이제 박사 이렇게 딱 써 있는데 그분 성이 도시시죠. 도 박사님. 도박사. 너 배변만은 못하다. 그렇죠. 자, 수상한 메일함 이렇게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들을 받고 있습니다. CRIME 아래로 주소 나가고 있죠. CRIME@podbbang.com으로 사연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연 접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라임 플러스 채널에 네. 구독자가 부족합니다. 많이 그 저희는 플러스에다가 있는 거죠. 수매는. 수매. 네, 플러스에 따로 음. 이제 딴집 살림에서 플러스 그쪽으로도 구독을 좀 해주시면은 네. 배변 구독해 주세요. 그렇죠. 이제 로스쿨 친구들 다 데리고 와요. 배변. 됩니다. 네. 지금 왜냐면 몇 명 안 듣기로 했거든. 그래서 두 명 오늘 빠졌단 둘은 말이야. 우리가 사연자. 잘랐거든. 사연자 줄을 오늘 잘랐어. 못 듣게 했거든. 네. 자, 오늘도 수고하신 우정국장님, 주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